산꼬라이, 황순원, 도토리. 곰이랑 곰은 가은에 도토리를 잔뜩 주워 먹고 나무에 올라가 떨어져 보아서 아프지 않아야 제 굴을 찾아 들어가 발바닥을 핥으며 한겨울에 난다고 하지만 가난한 산골 사람들도 도토리밥으로 연명해 가면서 일단 가득히 볏짚을 흐트러뜨려 놓고는 새끼를 꼰다. 집새기를 삼는다. 선필이 엮는다 하며 한겨울에 난다. 산골 사람들이 어쩌다 기껏 즐긴대야 정말 곰만이 다니는 산골길을 넘어서 주막을 찾아가는 일이다. 안주는 도토리 묵이면 그만이다. 그러나 눈 같은 것이라도 만나면 거기서 며칠이고 묵는 수밖에 없다. 옷은 입은 채 뒹굴면서 그러노라면 안주로 주머니 속에 넣고 온 마늘이 체온에 파랗게 우미트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직 숨눈길이어서 곰의 발자국 같은 발자국을 내면서 돌아온다. 진정 이런 가난한 산골에서는 눈이 내린 밤 도토리를 실에다 꿰어 눈 속에 묻었다 먹는 게 에이 한 큰 굶음식이었다. 그리고 실꿰미에서 한 알 두 알 빼먹으며 할머니한테서 듣고도 남은 옛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 듣는 게 상재입니다. 할만 말 한마디만 하려마 하고 조를 낮추면 할머니는 으래. 예, 이제 그만 자라. 너무 오래 앉아있다간 포대기에 오줌 쌀라 한다. 싫어. 옛말 한마디 해줘야지 뭐. 옛말 너무 질레하면 궁하단다. 싫어. 그 여우 옛말 한마디 해줘야지 뭐. 그러면 할머니는 그 몇 번이고 한 옛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게 싫지 않은 듯이 곁고 있는 실구리를 들여다보면서 왜 여우고개라고 있디 않니? 하고 이야기를 꺼낸다. 그러면 또 애는 언제나 같이 응 있어 하고 턱을 치켜들고 다가앉는다. 거긴 말이야 옛날부터 여우가 많아서 여우고개라고 한단다. 바로 이 여우고개 넘은 마을에 한 총각애가 살았단다. 이 총각애가 이 여우고개 넘어 서당을 다녔는데 아주 총명해서 글도 썩 잘하는 애구나. 그런데 하루는 이 총각애가 전처럼 여우고개를 넘는데 저쪽에서 꽃 같은 색시가 하나 나오더니 총각애의 귀를 잡고 입을 맞췄구나. 그러더니 꽃 같은 색시가 제 입에 물었던 알록달록한 고운 구슬알을 총각의 입에다 넣어주었다. 총각의 입에서 도루 제 입으로 옮게 물었다 했구나. 총각에는 색시가 너무나 고운데 그만 홀래서 색시가 하는 대로만 했구나. 이렇게 구슬알 옮게 물리길 12번이나 하더니야 꽃같은 색시가 아무 말 없이 아까 온 대로 가버렸구나. 저녁 때 서당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도 꽃같은 색시는 아침처럼 나와 총각의 입을 맞추고 구슬알 옮게 물리길 12번이나 하더니야 아침처럼 온 대로 가버렸대구나. 이렇게 날마다 총각애가 서당에 가고 올 적마다 꽃같은 색시가 나와 입맞췄구나. 그런데 날이 갈수록 총각엔 몸이 축해가고 굴공부도 못해만 갔구나. 그래, 하루는 훈장이 총각애 보고 왜 요샌 글도 잘 못외고 얼굴이 상해만 가느냐고 물었구나. 그랬더니 총각엔 그저 요샌 집에서 농사일로 분주해서 저녁에 소 먹이고 꼴 베고 하느라고 그렇디. 몸만은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다고 그랬구나. 그래도 총각엔 나날이 더 얼굴이 못돼만 갔구나. 그래, 어느 날 훈장이 몰래 총각의 뒤를 쫓아가 봤구나. 여기서 할머니는 엉킨 실을 입으로 뜯고 손끝으로 고르느라고 이야기를 끊는다. 애는 이네. 그래서 응? 하고 재촉이다. 그래, 숨어서 꽃같은 색시가 총각의 입에다 입 맞추고 구슬알을 12번씩이나 물내주는 걸 봤구나. 그래, 다음날 훈장은 총각을 불러서 꽃같은 색시가 구슬알을 물내주거들랑 그저 꿀꺽 생캐버리라고 불렀구나. 그리고 만일 구슬알을 생키디 않고 꽃같은 색시가 하라는 대로만 하다가 이제 죽고 만다고 그랬구나. 이 말을 듣고 총각엔 훈장이 하라는 대로 한다고 했구나. 그런데 그날도 훈장이 몰래 뒤따라가 봤더니 총각엔 구슬알을 못 생켰구나. 이때 아이가 생켰으면 도울걸. 잉? 한다. 그럼 그래. 총각엔 자꾸만 말 못하게 축해갔구나. 그래. 훈장이 보다 못해 오늘 구슬알을 생기디 않으면 정 죽고 만다고 했구나. 그리고 꽃같은 색시가 구슬알을 물내주거들랑 그저 눈을 딱 감고 생캐버리라고 닐러주었구나.
그날도 총각애가 여우고개 마루턱에 니르니낀 이건 또 나날이 고아만 가는 꽃 같은 색시가 언제나처럼 나오더니 총각애의 귀를 잡고 입을 맞추고 구슬알을 물레주었구나. 총각엔 정말 눈을 딱 감으면서 구슬알을 생켜버렸구나. 그랬더니 지금껏 꽃같이 곱던 색시가 배란간 큰 여우를 베내가지고 그 자리에 죽어 넘어댔구나. 총각애가 눈을 떠보니낀 눈앞에 꽃같은 색시는 간데없고 큰 여우 한 마리가 꼬리를 내뻗치고 죽어 넘어대 있지 않겠니? 그만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까무러터고 말았구나. 그날도 훈장이 몰래 뒤따라갔다가 총각애를 업고 왔구나. 예서 애는 또 언제나처럼 그래 그 총각엔 어떻게 됐나 한다. 할머니는 정한 말로 4일만 더 있었으면 죽고 말걸 훈장 때문에 살았디. 그래 그 뒤부터 훈장 말 잘 듣고 공부 잘해가지고 과거 급대했대더라. 그리고 여우 새낀 거야 가죽을 베껴서 돈 많이 받고 팔았디. 지금도 여우가 고운 색시되나? 다 옛말이라서 그렇단다. 여기서 애는 나무하러 가는 아버지를 따라가 내려다본 아슬아슬한 여우고개의 가파른 낭떠러지를 눈앞에 떠올리며 사실 그런 곳에는 지금도 여우한테 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할머니가 그냥 실꼬리를 겨루며 이제 자라 얘 한다. 그제야 이 가난한 산골에는 도토리 꿰미를 들고 이불 속 깊이 들어간다. 곰새끼처럼. 거기서 애는 이불을 쓰고 자기만은 그런 옛말이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꽃 같은 색시가 나와도 홀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며 도토리를 먹으며 하다가 그만 잠이 든다. 그런데 꿈속에서 애는 꽃 같은 색시가 물려주는 구슬을 삼키지 못한다. 살펴보니 아슬아슬한 겨우고개 낭떠러지 위다. 그러니까 꽃 같은 색시는 여우가 분명하다. 할머니가 그건 다 옛이야기가 돼서 그렇다고 했지만 이게 분명히 여우임에 틀림없다. 그래, 구슬알을 아무리 삼켜버리려 해도 안 넘어간다. 이러다가는 여우한테 홀리겠다. 그러면서도 색시가 너무 고운데 그만 홀려 하라는 대로만 하지 구슬을 못 삼킨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옳지, 눈을 딱 감고 삼켜보자. 눈을 딱 감는데 발밑이 무너져 낭떠러지 위에서 떨어지면서 깜짝 놀라 잠이 깬다. 입에 도토리알을 물고 있다. 애는 무서운 꿈이나 뱉어버리듯이 도토리알을 뱉어버린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면 이 가난한 산골에는 다시 도토리를 먹는다. 산골아이 황순원 크는 아이 눈이 오련다. 꼭 오늘 밤 안으로 첫눈이 올 것만 같다. 이제 바람만 자면 곧 눈이 내리리라. 정말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으면 좋겠다. 산골아이는 화로에서 도토리를 새로 꺼내면서 이제 눈이 내려 눈 속에 도토리를 묻었다 먹으면 덜 아리고 덜 떨부리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자 아이는 지난해 눈싸움을 하다가 증손이한테 면상을 맞고 온 부끄러움이 생각난다. 아찔하여 얼굴을 돌린 것까지는 괜찮았으나 발 아래 흰 눈을 붉게 물들이는 게 제 콤피인 것을 알자 그만 으아하고 울어버린 게 안 됐다. 올해는 아무리 면상을 맞아 코피를 흘린데도 울지 않으리라. 아니 올해는 이 편에서 증손이를 맞춰 울려주리라. 어서 눈이 왔으면 좋겠다. 그새 바람이 좀 잔 듯하다. 혹 그새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고 아이는 문을 열어본다. 그러자 잔듯하던 바깥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나 있었던 것처럼 된바람이 몰려든다. 문은 뭘 하려고 벌컥하면 여니? 하고 어머니가 꾸짖듯 말하고 다림질감에 떨어진 채를 훅훅 불어낸다. 아이는 문을 닫으면서 혼잣말로 아직 눈은 안 오는 한다. 개처럼 눈 오는 건 뭘. 어머니의 말에 다림질을 잡아주던 귀가 어두운 할머니가 눈이라는 말만 알아들은 듯 눈 오니? 하고 흐린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본다. 아니 하고 아이는 할머니가 알아듣도록 크게 대답한다. 너희 아비진대는 왜 상기 안 오니? 또 장에서 출출염? 일하는 게디. 하는 할머니의 역정 섞인 걱정에 아이는 참말 눈이 내리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와야 할 걸 느낀다. 참 아버지는 여태 왜 안 돌아오는지 모르겠다. 몇 주 안 되는 집세기를 여태 못 팔 리는 없다. 혹 장군에게 한 켤레 한 켤레 못 팔겠으면
그 큰 돼지를 그려 붙인 돼지표 집에다 좀 싸게라도 밀어 맡기고 오면 그만일 터인데. 할머니 말대로 장거리에서 누구를 만나 술 추렴을 하느라고 늦어지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도 겨울만 되면 허리가 결리는 아버지가 오늘 같은 날 늦어지면 어쩌나. 벌써 몇 해 전 겨울 일이다. 타작 마당에서 여느 때처럼 조 한 섬을 쉽게 져 달지에 올려놓았다가 그만 발밑 얼음판에 미끄러져 조 섬에 깔린 일이 있은 후부터 겨울철만 접어들면 허리증이 도지곤 하는 아버지. 그리고 또 해마다 술이 늘어가는 아버지. 좌우간 여느 때는 아무렇더라도 오늘같이 눈이 온다든지 할 날은 일찍 돌아와줬으면 좋겠다. 밖은 아직 이따금 바람이 휘익 몰려와 수수깡 바자를 울린다. 예, 등잔 심지 좀 돋가라. 어둡다. 하고 할머니가 흐린 눈을 들어 등잔불을 바라본다. 아이는 북어 아래선가 북어 1위에서 짜낸다는 액기름이 떨어져 못 먹는 뒤로 할머니의 눈이 더 어두워져서 그렇지 등잔 심지가 낮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등잔가로자 심지를 조금 돋우는 채 한다. 그래도 한결 밝아진다. 그리고 밝으니까 한결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놓이는 것 같아 좋다. 예, 심지를 좀 더 돋궈라. 하고 할머니가 이번에는 다름질감만 들여다보며 말한다. 아이는 또 이번에는 심지를 한껏 돋운다. 예, 웬 심지를 그렇게 돋구니? 하고 어머니가 꾸짖는다. 아이는 등잔의 심지를 낮춘다. 너희 아버진디는 정말 왜 상기 안 오는디 모르겠다. 하는 할머니 말에 이어서 어머니가 아이 쪽을 한번 돌아보며 넌 또 웬 도토리 그렇게 먹니? 어서 자기나 해라. 한다. 가난한 산골 아이는 화로에서 도토리를 골라내며 검게 그을은 얼굴을 붉혀가지고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오기까지 자지 않으리라. 그러나 아이는 왜 아직 아버지가 안 돌아오는지 모르겠다는 할머니도 언제든지 할머니 앞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하지 않는 어머니도 자기처럼은 아버지 걱정을 않는 것 같아 못마땅하다. 별로 도토리 맛도 없다. 등잔불이 아까보다 더 어두운 것 같은데 또 마음이 쓰인다. 이렇게 등잔불이 어둡고 또 이렇게 따스운 이불 속에서 잠이 쉬 들 것만 같아 안 됐다. 아이는 어머니보다도 할머니에게 묻듯이 해 있어 장에서 떠났으면 지금 어디쯤 왔을까? 했으나 할머니는 못 들은 듯 잡은 다림질감만 들여다본다. 다시 더 큰 소리로 물을까 하는데 할머니가 산막골에나 왔을까? 한다. 산막골이라면 아직 여기서 한 오리 가까이 된다. 너희 아버지인디는 왜 해 있어 댕기디 않고 원. 하고 할머니가 역시 역정 섞인 걱정을 한다. 산막골이라는 데가 예서 장까지 가는 사이 제일 험한 곳이다. 늘 범이 떠나지 않는다는 소나무와 잡목이 우거진 골짜기. 아이는 한 동네의 반수 할아버지의 일이 떠오른다. 반수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인데 양주가 산막골 근처에 밭김을 매러 갔었다. 단 양주에 갓난아기 하나뿐이라 애는 밭둑에 재워놓고 김을 매 나갔다. 낮이 가까웠을 때 애가 배가 고픈지 깨어 울어댔다. 양주는 이제 매던 이랑이나 마저 매고 점심도 먹을 겸에 젖도 먹이리라 하고 바삐 손을 놀렸다. 한데 갑자기 애 울음소리가 뚝 그치게 돌아다 보니 난데없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자기네 애를 물고 산막골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본 반수 할아버지 눈이 뒤집혀 쥐고 있던 호미 하나만을 들고 아내가 붙들 새도 없이 호랑이의 뒤를 쫓아 올라갔다. 반수 할아버지가 호랑이를 쫓아 굴을 찾아 들어갔을 때에는 마침 호랑이가 어린애를 앞발로 어르고 있었다. 그렇게 얼러 사람의 혼을 뽑고야 잡아먹는다는 말대로 이것을 본 반수 할아버지는 다가 들어가면서 호랑이의 잔허리를 끌어안았다. 여기에 놀란 호랑이가 으엉 소리와 함께 빠져 달아나면서 똥을 갈겼다. 이것이 혼뚱인 것이다. 이 혼이나 갈긴 뜨거운 혼뚱이 마침 엎어진 반수 할아버지 머리에 철썩 떨어졌다. 반수 할아버지 마누라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쟁기를 하나씩 들고 고함을 치면서 굴까지 달려갔을 때에는 반수 할아버지가 애를 안고 굴에서 나오는 때였다. 애도 아무 일 없었다. 그저 반수 할아버지의 머리만이 호랑이의 뜨거운 혼뚱에 익어 껍질이 벗겨졌을 뿐이었다. 지금도 반수 할아버지는 머리에 완전히 머리털 한 오락이 없는 대머리로
동네에선 아이가 으뜸되도록 살아있다. 그때 애도 지금은 영감이 되어 손자를 둘이나 보았고. 아버지는 아직 안 돌아온다. 정말 산막골이 무사히 지나줬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돌아오기까지 자지 않으리라. 어머니가 문을 열고 다리미를 밖으로 나대고 재를 까본다. 재가 날아나는 어둠 속에 재처럼 희끗희끗 날리는 것이 보였다. 눈이었다. 어느새 정말 첫눈이 내리는 것이다. 아이는 아버지가 눈을 털며 들어서기만 해줬으면 눈이 오니 얼마나 좋을까 한다. 아버지는 지금 눈에 맞으면서 돌아오리라. 끝없이 내리는 눈. 아이는 눈을 감으면 한방눈으로 쏟아지는 눈 때문에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분명치가 않다. 졸린다. 자서는 안 된다. 눈발 속에 분명치가 않은 아버지를 찾다가 아버지가 눈발 속에 가리워지고 말면서 아이는 종래 잠이 들고 만다. 아이는 눈발이 속이 아닌 우거진 소나무와 잡목새의 아버지를 자꾸만 읽는다. 아버지 따라 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다. 아버지는 장에서 마신 술 때문에 비틀거립니다. 명태 한 쾌를 빈자루에 넣어 맨 아버지의 등이 무더니도 굽었다. 허리증이 더한가 보다. 아이는 천천히 걷는 자기도 못 따라오는 아버지를 잃지 않으려고 자꾸 돌아본다. 한번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없다. 아무리 소나무와 잡목새를 자세히 살펴봐도 없다. 그러는데 저기 한 산골짜기로 백호 한 마리가 자기 아버지를 몰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아이는 눈이 뒤집힌다. 그리고 백호의 뒤를 따라 올라간다. 반수 할아버지는 홈이라도 쥐었었지만 자기는 맨손으로. 그렇지만 내 저놈의 호랑이를 잡아 맺히고 아버지를 빼앗고야 말리라. 산막골에 묵어졌던 소나무와 잡목이 어느새 그만 눈발이 돼버린다. 그리고 백호란 놈이 앞서 눈발 속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발자국을 찾아가리라. 작년 겨울 동네 돼지 새끼 물어갔을 때 내고 간 발자국을 보아 아이는 호랑이 발자국을 잘 안다. 한데 난데없는 눈덩이가 날아와 면상을 마친다. 증손이다. 붉은 코피가 이번에도 흰눈에 떨어진다. 눈물이 난다. 그러나 울어서는 못 쓴다. 그냥 호랑이의 발자국을 찾아 올라가니까 굴이다. 굴 속에서는 정말 호랑이가 앞발로 아버지를 어르고 있었다. 아이는 전에 반수 할아버지가 한 듯이 다가들어 백호의 잔어리를 끌어안는다. 그랬더니 이놈의 백호가 또 혼이나 혼뚱을 갈린다. 꼭 머리에 떨어진다. 뜨겁다. 아무러면 내가 널 놔줄 줄 아니? 네 허리 동강이를 끊어버리고 말겠다. 하는 생각으로 호랑이의 허리를 죄어앉는다. 백호는 죽겠다고 으르렁으렁 으르렁으렁 온다. 속히 동네 사람들이 올라 백호 잡는 걸 봐줬으면 참 좋겠다. 백호는 그냥 온다. 한 번 더 아는 팔을 죄니까 백호의 허리가 뚝 끊어진다. 깜짝 깬다. 막 깜깜이다. 어느새 돌아와 누웠는지 아이의 옆에는 아버지가 잠들어 그르렁 후 코를 골고 있다. 아, 마음이 놓인다. 이젠 아주 자야지. 그러는데 불현듯 무섬증이 난다.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꿈속의 호랑이 울음소리처럼 무섭다.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 새새 바깥 수수깡 바자의 눈이 부스러져 떨어지는 소리가 다 무섭다. 이불을 땀에 젖은 머리 위까지 쓴다. 요에서 굴러 떨어지는 도토리까지 무섭다. 이제는 어서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 Assemble